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요, 8월 10일 토익 대비 LC 적중 예상 특강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본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토익 자료실에 있는 문제지를 다운로드 받아 스스로 풀어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면서 채점과 리뷰를 진행해 주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Part 1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리뷰 시에는요, 들으면서 따라 읽는 쉐도잉이 함께 병행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art 1의 1번 사진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사진은 우선 사람이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두 사람이 잔디밭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확인이 되는 사진이고요. 자, 항상 듣기를 하실 때에는 강세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Part 1에서는 그 강세가 주로 동사와 명사에 놓여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강세가 놓이는 키워드를 잘 따라가면서 한 번씩 듣고 따라 읽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A번 갈게요. They are shaking hands. They are shaking hands. 여러분, shake hands라는 것은 악수하다라는 의미로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작이 없기 때문에 A는 오답으로 속어 해주시면 되겠죠. 자, B번으로 가볼게요. They are taking off their shoes. They are taking off their shoes. 자, 일단 take off란 동사는요, 무엇을 벗다라는 뜻으로, 자, taking off their shoes는 신발을 벗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에서는 신발을 벗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죠. 동작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답이고요. 보기 C로 넘어갈게요. They are picking up some leaves. They are picking up some leaves. 자, 이분들이 나뭇잎들을 혹은 낙엽들을 줍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따라서 picking up 하는 동작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C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정답은 D번이 되는 거겠죠. They are sitting on the ground. They are sitting on the ground. 그들은 바닥에 앉아 있다라고 했는데요. 두 분이 잔디밭에 앉아 있는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이 되고 있었던 이 사진 속 인물들의 상태를 적절히 묘사하는 D가 정답이 되어야만 하겠죠. 자, 지금 오답의 기준이 다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동사에서 사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동작을 묘사함으로써 오답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사진은요, 사물이나 풍경이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즉, 이 사진에는 사람이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동작은 확인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사람을 묘사한다거나 혹은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은 해당 사진에서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우선 두드러지는 사물의 특징들과 명칭을 떠올려 두셔야만 했습니다. 자, A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That water container is being filled. That water container is being filled. 네, 여러분 동사구의 강세가 어디에 놓여 있었냐면 그렇죠. 바로 being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 우선 water container, 호주식 발음의 성우여서 발음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container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Part 1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빈출 표현이에요. 동사 contain의 파생 명사로서 뭔가를 보관하거나 혹은 담아둘 수 있는 용도의 보관함, 상자, 용기를 모두 일컫는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water container이라는 것은요, 자, 사진에 보여지는 요 물통 있죠. 이 물통을 묘사하면서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동사구의 형태가 is being filled, 즉 현재 진행 수동태였는데 흔히 우리가 비빙 PP라고 부르는 이 현재 진행 수동태는요. Part 1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주로 주어 자리에 지금처럼 사물이 놓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현재 진행 수동태는요. 사물에 가해지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는 표현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해석은 주어가 어찌 되어지고 있다 혹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로 해석이 되면서요. 자, 가볼까요? 물통이 is being filled. 채워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A는요. 물통을 채우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에는 사람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작이 확인되지 않는 A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이 현재 진행 수동태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동작이 확인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The television has been unplugged.
A television has been unplugged. 네, a television has been unplugged 였어요. 여러분, unplug라는 것은 플러그를 뽑다, 컨센트에서 플러그를 뽑다라는 뜻으로 자, 우리 part 1에서 이 완료라는 시제는요,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완료는 모두 상태 표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텔레비전이 플러그가 뽑혀져 있다. 인데요. 사진에서 텔레비전은 확인은 되고 그리고 플러그가 여기 보시면은 콘센트에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확인이 되거든요. 따라서 unplugged, 뽑혀 있다라는 상태로 잘못 묘사하는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정답이 된다면요. 앞에 on을 뺐다면 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죠? has been plugged라고 한다면 플러그가 꽂혀져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넘어가서 C 들어볼게요. Some plants are resting on a ledge. Some plants are resting on a ledge. 네, 여러분, some plants are resting on a ledge 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ledge라는 것은 선반을 뜻합니다. 보통 창문 아래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그 선반을 ledge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진에서 확인해 보니 네, 저쪽 가장자리 쪽에요. 식물들도 확인되고요. 그 식물들이 are resting, 놓여 있는 상태를 묘사하면서 선반 위에 놓여있는 상태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C로 선택을 해주셔야만 하겠네요. 자, 혹시라도 내가 C를 들었을 때도 확신을 갖지 못했다. 좀 생소한 표현이 있어서 당황을 했다라고 한다면 항상 보류해 두시고 나머지 선택지를 두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D번 볼게요. Some couches are being rearranged. Some couches are being rearranged. 네, 여러분 A번과 같은 이유로 D번은 답이 될 수 없겠죠? 왜? 동사구 안에 강세가요. being에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couches라는 것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소파를 couch로 묘사할 수 있는데 그 소파들이요. being rearranged라는 것은 재배치되어지고 있다이니까 소파를 재배치하고 있는, 즉 옮기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진에선 사람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A번과 같은 이유로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주어 자리에 이렇게 사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A와 D번은요. 사물에 가해지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임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선반 위에 놓여있는 식물 상태를 묘사하는 C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Part 1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Part 2로 넘어가 볼게요. 자, Part 2의 핵심은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화자가 어떤 의도에서 저 질문을 하는지를 파악해야 그의 걸맞는 자연스러운 리액션, 반응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문제를 푸실 때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그 질문의 요점을 우리말로 계속 간추려 되뇌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선택지를 들을 때마다 오답 여부를 기호로 표시하면서 정답을 도출해 가셔야 되는 파트예요. 자, 그러면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How can I receive a gym member discount? How can I receive a gym member discount? 빈칸 채워서 읽어보시겠어요? How can I receive a gym member discount?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요, 우선 방법을 묻고 있는 의문사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하는 정보는 방법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요, 그 체육관 회원 그 할인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A번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By signing up online. 네, 여러분 by라는 이 전치사는 흔히 우리가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면서 사용하는 전치사이므로 방법을 묻는 how와는 정말 짝이 잘 맞는 형태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의미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나 확인해 볼까요? 우리 sign up이라는 이 동사는요. 동사 원형 sign up 하면 등록하다 라는 뜻으로 온라인에서 등록을 하면요 라는 말로 온라인에서 등록 혹은 신청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방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정답은요.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도 확실히 소거하고 넘어가야겠죠. The equipment is new. 네, The equipment is new. 장비는 새 거예요 라고 했는데요. 아마 질문 속에 이 체육관이라는 gym에서 연상할 법한 장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함정을 구성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 들어볼게요. You'll enjoy our fitness classes.
You will enjoy our fitness classes. 당신은 우리의 운동 수업들을 즐기실 겁니다.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방법과는 무관해요. 질문 속에 gym이라는 표현 때문에 계속해서 fitness classes 이런 연상 표현을 사용해서 함정을 구성을 해 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4번 들어볼까요? What floor is Dr. Thompson's office located on? What floor is Dr. Thompson's office located on? 네, 질문 앞부분에요. What floor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죠. 몇 층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문 중간에 Dr. Thompson이라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파트 2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냥 땡땡으로 되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뇌일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토익에는 전 세계인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약간 처음 듣는 생소한 그런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땡땡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땡땡씨 사무실이 몇 층에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자, 그럼 몇 층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로 답을 우선순위로 찾아가 주시면 되겠는데요. A번 확인해 볼게요. Yes, he's a doctor. 네, 여러분 의문사 의문문은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Yes, yes, 그 질문에 네 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의문사 의문문에는요. yes or no, 긍정 혹은 부정의 답변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비슷하게 okay, sure, that's right, I agree 이렇게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혹은 동의하거나 비동의하는 이런 긍정 혹은 부정의 답변은 절대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B번으로 넘어갈게요. it's a beautiful location. It's a beautiful location. 그곳은 아름다운 장소예요 라고 했는데요. 몇 층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에 아름다운 장소예요 라고 한다면 좀 어색한 응답이 되겠죠. 아마 질문 속에 요 locate라는 표현에서 location을 끄집어낸 그런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가 그럼 정답이 되어야만 할 텐데요. You should ask the receptionist. 몇 층인지로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잘 맞추셨겠죠, 여러분? 해석하면 접수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안에 숨은 진짜 화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몇 층에 위치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답을 알려줄 만한 이 receptionist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따라서 C는요, 여러분 결국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모호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라는 식의 이 답변은요, 파트 2의 웬만한 질문들에 다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선순위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답은 C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5번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Would you prefer coffee or tea? Would you prefer coffee or tea? 네, 질문 끝에 선택권 두 가지 무엇이었나요? Coffee or tea 였습니다. 우리 이런 형태의 질문을 선택 의문문이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입니다. 자, 그럼 선택권으로는 coffee or tea, 그러니까 음료 중에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럼 A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Please refer to the manual. Please refer to the manual. 여러분, 일단 manual이라는 표현은요, 설명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refer to라는 건 참고하세요라는 의미로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라는 것은 이 선택 의문문의 적절한 응답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우선적으로는 일단 선택을 해줘야 하잖아요. 따라서 A는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아마 질문 속에 prefer 때문에 이때 발음이 일부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refer이라는 표현을 끄집어낸 그런 의도가 담긴 함정이었겠죠. B번으로 볼게요. On the coffee table. 네, on the coffee table. 여러분 질문 속 coffee 때문에 coffee table 위에요 라는 이런 표현을 넣어 놓은 거겠죠. 네, 질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C가 정답이네요. Water is fine. 네, 그런데 뭘 선택한 응답이었죠? Water is fine. Water is fine. 영국식 발음의 성우였죠. Water. 미국식이었다면은 water is fine. 이렇게 굴려 읽었을 수도 있죠. 자, 물이면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요. 커피도 티도 아닌 물을 선택하는 응답입니다. 다른 제3의 선택을 하는 정답은 C로 연결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6번 문제 가볼게요.
Do you think the new project will affect your workload? Do you think the new project will affect your workload?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 채워볼까요? Do you think the new project will affect your workload? 자, 단어를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affect,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시나요? 어디에? Your workload. 여러분, workload는 업무량을 의미하므로 당신의 업무량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한 답변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es or no로 답변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제 yes or no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yes or no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질문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The project managers. 프로젝트 매니저들이요라고 했는데요. 질문 속에 프로젝트를 반복 사용해서 함정을 제시하고 있는 오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의미적으로 질문의 내용과는 어울릴 수가 없고요. 자, B번은 You're very welcome. You're very welcome. 또 마찬가지예요. 천만에요 라는 이 답변도 질문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C여야 할 텐데요. I don't expect any issues. I don't expect any issues.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정도로 의역해 볼 수 있겠는데요. 즉, 이 답변은요.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자신의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문제될 게 없다. 즉, no. 그러니까 앞에 생략이 된 응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C로 연결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ould you help me unpack these boxes? Could you help me unpack these boxes? 네, 여러분 could you는 우선 요청의 의도를 가진 질문으로 상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나요? Help me unpack. 제가 unpack these boxes, 이 상자에서 짐을 꺼내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상자에서 짐을 꺼내는 것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 수락 또는 거절의 답변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간접적일수록 난이도는 높아질 겁니다.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Shipping fees may go up. Shipping fees may go up. 이 shipping fees, 배송 수수료, 배송료가 오를 수도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이는 짐을 꺼내는 것을 도와달라는 이 요청의 의도가 담긴 질문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질문 속에 이 boxes라는 표현 때문에 거기에서 연상할 법한 shipping fees를 끄집어낸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B번은요. Give me 5 minutes. Give me 5 minutes. 5분만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요. 저에게 5분만 주세요라는 얘기는 잠시만요. 5분 후에 도와드릴게요 라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간접적이지만 상대의 그 요청에 수락하는 답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B번이 정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를 한번 듣고 또 판단해 볼게요. Packing for a trip. Packing for trip. 여러분, 이제 pack 이라는 표현은 동사로 짐을 포장하다, 싸다를 뜻하죠. 그럼 여행을 위한 짐 싸기라고 했는데 역시 이 요청의 의도가 담긴 질문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unpack이라는 표현에서 연상할 법한 짐을 싸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pack을 사용한 함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파트 2에서는요. 내가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오답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과감하게 소거를 해 나가면서 정답을 도출해가는 이 오답 소거법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임을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처음에 들었을 때 뭔가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선택지가 있다면 지우기보다는요. 반드시 세모 표시로 보류해 두시고 나머지 선택지를 잘 듣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답은요. 정말 고민의 여지가 1도 없이 바로바로 소거가 될 수 있는 파트이거든요. 따라서 답변의 난이도가 좀 까다로울지라도 충분히 우리가 오답을 지워나가는 식으로 정답 찾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파트 2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파트 3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3부터는 이제 상황 이해 능력이 요구되는 파트이니까요. 지문이 시작이 되면 듣는 것에 최대한 집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기 전에 문제와 선택지를 미리 파악해서 어떤 정보를 내가 지문에서 어떻게 노려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이 전략을 세우고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스키밍 제대로 했나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 8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8번 문제는요. 화자들이 주로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자,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부를 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A번에서는요. 워크숍의 위치, B번은요. 강연 주제입니다. C는요. 연구의 participants, 참가자들이고요. D번은요, 교육용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파트 3, 4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상황 중에 직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성격의 행사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경우들이 덜어 있죠. 그래서 선택지를 지금 보시면요. 여기 워크숍 그리고 트레이닝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유사 어휘에 해당이 돼요. 되셨죠? 자, 넘어가서 9번 문제는요. 남자가 어디에 가야만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선 남자가 단서를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여자가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선 우리 지문에서 have to go와 관련된 표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만약 남자가 단서를 언급한다면 I have to go, I need to go 또는 attend 이런 표현을 한번 노려야겠죠. 자, A번부터 볼게요. 직원 오리엔테이션, B번은요 공개 강연, C의 경우 오프닝 세레모니니까요 개점 축하 행사요. 그리고 D번은 job interview, 직업 면접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가라고 묻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여자의 말에서 단서가 반드시 언급될 겁니다. 남자에게 뭐뭐 해주시겠어요? 하고 요청하는 표현을 잘 노려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A번은요. 몇몇 손님들에게 사과한다. B번은요. 문서를 그녀에게 보낸다. C는요. 장소를 변경한다. D는요. 회의를 연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제 3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순서와 지문의 흐름은 일치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쭉 점검하시면서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지 머릿속에 생각을 좀 곱씹어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노려들어야 하는 3가지 정보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출발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주제 찾기 문제였습니다.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선택지만 보더라도 회사 생활과 관련한 그런 대화 내용일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9번에서 남자가 어딘가에 가야만 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행사에 남자가 가야 하는지 혹은 참석해야만 하는지를 들어주시고요. 후반부에 여자가 남자에게 뭐뭐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사항까지.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해 볼게요. Phil, I looked over the workshop handouts and there are several grammar mistakes. 네, 여기서 끊고 볼까요? I looked over the workshop handouts. I looked over the workshop handouts. 자, 워크숍 유인물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And there are several grammar mistakes. 그런데 grammar mistakes이니까 문법의 오류를 몇 개 발견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화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 바로 이 대화의 주제는요. 이 워크숍 위에서 사용하게 될 그 handout, 유인물, 즉 자료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정답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워크숍 handout이 바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선택지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꾸어서 표현을 해두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handouts라는 표현을 자료라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단어로 감추어서 바꾸어 표현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워크숍이라는 표현은 우리 좀 전에 스키밍 점검하면서 이 워크숍과 트레이닝은 사실 유사 어휘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요. 이 워크숍 핸드아웃이 곧 교육용 자료를 뜻하는 트레이닝 머티리얼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되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들어볼까요? We need to correct the handouts before they're printed tomorrow. 네, 내일 출력이 되기 전에는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이제 남자가 어디에 가야만 한다고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Oh, of course. I have to attend an employee orientation. I have to attend an employee orientation. 네, 여기죠. I have to attend
go 대신에 attend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했고요. employee orientation에 제가 참석해야 해요라는 이 부분이 단서가 됩니다. 선택지에는요, 그 단어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죠?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합니다. But I can take care of that afterward. Did you mark the mistakes? 네, 자, did you mark? 그 문법적인 오류 부분에 표시를 해 두셨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었고요. 자, 10번으로 갈게요. 이제 여자가 턴을 넘겨받으면 여자의 말에서 해주시겠어요? 하고 요청하는 표현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Yes, here's my copy. Once you've made the necessary corrections, please send me the final draft for one last review. Once you've made the necessary corrections, 자, 필요한 정정, 수정을 하고 난 이후에 please send me the final draft for one last review. 네, 바로 이 부분이죠. Please send me the final draft라고 했어요. 자, please는 해주세요 하는 요청의 시그널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에게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요. 뭘 보내달라고 하고 있죠? Final draft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draft라는 표현은요. 이제 영국식으로는 이 A가 자음 사이에서 R로 발음이 되다 보니 draft 이렇게 발음이 된 거고요. 초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초안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For one last review. 이제 마지막으로 또 최종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자가 요청하는 건요. 정정한, 수정한 그 행사를 위한 material, 자료를 검토를 하기 위해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정답 선택해 볼까요, 여러분? 정답은요. 자, 유인물을 이번에는 어떻게 바꾸어 표현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바로 문서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해둔 B번이 정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까 지문에서는요, handout이라는 유인물이라는 표현이 좀 전에는 material, 자료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지금은 문서를 뜻하는 document로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고요. 토익의 특징이죠. 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단서를 언급을 한다면 이를 선택지에서 바꾸어 표현하는 경우 보다 더 포괄적이거나 혹은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를 가지고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포장을 해두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11번 문제의 스키밍 점검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11번은요. 화자들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화자들의 그 근무처를 묻는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에는요. 우선 화자들을 지칭할 만한 대명사를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화자들이 자신을 we, our, us 이렇게 지칭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단서로 또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public relations는 흔히 우리 PR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그 표현입니다. 홍보를 뜻하는 표현이죠. B번은 회계 부서고요. C는 법무 부서, 그리고 D는 인사과가 되어야겠죠.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의도파악 문제가 등장했는데요. 이 따옴표 안에 인용어구 확인해 보세요. That's not much. 그것은 많지 않네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제 이 that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무엇의 양이 많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앞 내용을 좀 들어보셔야 되고요. 이 말을 할 때의 의도 그리고 왜 이 말이 나오는지는 앞 또는 뒷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A번에서는요. express excitement, 그러니까 기쁨을 신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B번의 경우는요. 그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disappointment이니까 실망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C는요. delay an appointment, 즉 약속 혹은 예약을 미루기 위해서. D번은요.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번과 B번 같은 경우는요. 이 excitement와 disappointment라는 것은 약간의 감정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에 담긴 어떤 화자의 태도, 뉘앙스를 알 수 있는 그런 감탄사 같은 것들이 혹시라도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남자가 무엇을 제안하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화자의 말에서 단서가 반드시 언급되는 질문 속 표기된 화자가 단서를 언급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제안하는 표현을 노려보도록 하고요. A번에서는요. 급여를 높이는 것, 급여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B번의 경우 추가 직원들을 고용하는 거, C는요 여행 혹은 출장을 취소하는 것. 자, D번은요 다른 제안을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개 다시 훑어볼게요. 이 질문 역시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 회사 생활과 관련된 대화 내용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자들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그건 많지 않네요. 라는 이 말은 여자가 왜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남자가 제안하는 사항까지. 자,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며 따라가셔야 의도 파악 문제를 어렵지 않게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Jim, how did Ms. Nichols react to the accounting department's budget proposal? How did Ms. Nichols react to the accounting department's budget proposal? 네,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accounting department였어요. 자, 미스 니콜스가 어떻게 이 회계 부서의 예산 제안서에 반응을 하셨나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리고 Does she think it's reasonable? 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The budget depends on her approval. 네, 예산은 그녀의 approval, 승인에 달려 있잖아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화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부서가 아마도 이 accounting 부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지문에서 다소 직접적으로 accounting department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 B번으로 잘 연결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이 대화의 주제 또 같이 짚어보도록 하죠. 이 대화는요. 바로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부서에서 예산을 제안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자,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니콜스 씨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었는데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더불어 12번 문제에서 That's not much 라는 말을 여자가 왜 하는 것일지 자, 쭉 내용 따라가 볼까요? She says she's willing to increase our budget by 10%. That's not much. It will barely cover a new temporary position. She says she's willing to increase our budget by 10%. 자, 끊으면서 갈까요? She says she's willing to increase. 자, 그녀는 말해요. She's willing to increase. 그러니까 늘릴 의향이 있다고요. Our budget by 10%. 자, 예산을 by 10%, 10%까지 늘릴 의향이 있다고 말해요. 라는 이 말을 듣고 나오는 여자의 대답이요. That's not much. 그건 별로 많지 않네요. 인용어구였거든요. 자, 뒤이어서 It will barely cover a new temporary position. 네, 그것은요. 즉 10%의 예산 인상은요. barely cover이니까 겨우 임시직 한 명만을 충원할 수 있는 정도예요. 라고 약간 아쉬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But it's better than nothing. 멋이 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연결사를 통해서 우리는 논리적인 흐름을 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뒤 내용이 충분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우선 앞에서 지금 예산의 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 인상에 대해서 10%가량 늘릴 의향이 있다고 말을 해요. 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건 별로 많지 않은데 겨우 임시직 한 명만 충원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요. 이 예산 인상에 대한 이 10%의 예산 인상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고 있다. 다소 실망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폭이 크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따라서 disappointment로 연결을 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논리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데다가 표기된 세 문제 가운데 지금 두 번째 문제로 끼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민이 되셨다면요. 일단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13번부터 해결해 둔 이후에요. 지문이 끝나고 난 후 돌아오셔서 하나하나 고민해서 정답을 찾아가셔도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남자가 턴을 받으면 남자의 말에서 제안하는 표현을 노려주셔야 돼요. 가볼까요? That's true. However, I think we might be able to negotiate with her a bit. However, I think we might be able to negotiate with her a bit. 네, 여러분 빈칸에 negotiate라는 표현 들으셨나요? 자, 하지만요, I think we
might be able to 붙여볼게요. 너무 직역하고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라기보다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제안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might be able to 라는 표현이에요. 자,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negotiate with her a bit. 그래도 조금은 그녀와 협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뒤이어서 I suggest that we submit a more modest proposal to her tomorrow. I suggest라는 제안의 시그널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자, 뭐 하기를 제안하고 있었냐면요. that we submit a more modest proposal to her tomorrow. That we submit a more modest proposal to her tomorrow. 네, 바로 이 부분이죠. I suggest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we submit a more modest proposal. 좀 소박한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상에 대해서 좀 협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소박하게 우리가 제안을 다시 해보자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선택지에서는 이를 다른 제안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submit another proposal 이라는 표현으로 표기를 해둔 D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생활과 관련한 두 대화 지문을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생소했던 표현이 있었다면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파트 3, 4에서는 빈번히 등장하는 상황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들으신 이 대화 내용이 그래도 비슷하게나마 지문에서 또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리고 생소한 표현들이 있었다면 표현들 꼭 숙지하고 학습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넘어가죠. 파트 4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